예, 안녕하십니까. 정하 형님. 이 선생님 오래간만이네요. 예, 저 형님이 아닐 텐데 하여튼. 아,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이지. 예. 아이고 왜 아, 왜 카메라를 들고 안수철 계세요? 씨. 배 감독님이. 아니, 내가 존경하는. 안녕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노란 깃발 울타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옥금의 나라 파업전야에 그때 이제 다 사수해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장상곤매에서만 잘 만든 거가 아니고 사수대도 있었고 또 상영투쟁 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보존이 됐던 거죠. 야, 나는 그때 군대 있을 때 정하 형님이 이 영화 만든지 몰랐네. 내가 그때 전두환이가 우리 사단에 온다고 해서 그 헬기장을 밤새 군대 야삽으로 헬기장을 2개를 닦았어요. 근데 전두환이가 안 왔어.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전두환이가 또 온대. 그래서 우리가 매복을 나갔는데 대한민국 군인도 못 믿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 공이 있잖아, 공이를 빼고 빈총 들고 가서 매복 썼어. 그 시절을 겪은 그 86년도에 정하 형님이나 이수정 감독, 안흥천 이 좋은 영화를 만들었어. 제가 기록 좀 하도 되죠? 예. 아무튼 감축드립니다. 40년 만에 지금 40년 만에 극장에 상영하는 기분,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 11월 30일인가요? 그때 그 압구정 거기서 한번 서동 독립영화제인가 여기서 한번 상영을 이제 했었고,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잡혀가고 필름을 뺏기 위해서 또 뭐 경찰들이 출동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데서 상영을 하니까 그 생각이 이제 이제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 표현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러면서도 극장으로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늦었다 좀 이러시고 이쪽 앉으세요. 착잡한 기분도 있고. 동상형 모른다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쓰셔야 된대요. 지금 여기 있네. 우리는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분연히 투쟁하다 산화해간 애국적 구국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영화를 바치며, 지금 백두에서 한라까지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애국투사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평론가 유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하는 산하 그리고 이제 그 광장 이 두 편 상영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영상자료원에서 마련된 1980년대 영화 서클의 초기 주요 작품들을 상영하는 행사의 일환이고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모셨고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오늘 보신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첫 공개 이후 4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눌 게 많을 것 같아서 자료원에서도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선생님들께서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편의 영화에 대해서 카탈로그나 안내를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모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편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영됐던 단편은 광장이라는 단편이고 연세 영화회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상영본의 입수 경위가 이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정확히는 1997년인데 당시 대학영화회 연합 대영연 구성원들이 1980년대 영화서클 선배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학영화회 연합은 1987년에 결성된 대학영화연합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영연이 1992년에 서울지역 대학생 영화회 연석회의 서대영연으로 재편된 다음에 1996년에 다시 대학영화회 연합, 그러니까 다시 대영연으로 이제 결성이 됐는데 결성하고 나서 2년차 되는 해에 이런 행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상영했던 게 이번에 이제 상영되는 작품 중에 3편이 있는데요. 서울대 알라정의 출구, 고려대 돌빛의 목격자, 그리고 오늘 보신 연세대 영화회의 광장 이렇게인데 이 3편을 8mm 필름을 아마 벽에다 대고 영상하면서 그거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베타캠에 녹화를 해뒀던 거고 이 베타캠을 2022년에 당시에 대학영화연합 활동을 하셨던 배종아님께서 영상자료원에 기증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상영이 된 건데 이 상영본이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더니 당시 만들었던 거하고는 길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이따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상영됐던 게 부활하는 산하인데 이 작품은 복원된 다음에 작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일단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작품은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은 이따가 보겠지만 1986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 고려대와 연세대 혹은 연세대와 고려대 학교 이름을 어느 쪽 먼저 말하냐에 따라서 기분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연세영화회 행사니까 그냥 연고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을 보면 고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 연고제 학술문화제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기획하고 연세영화회가 제작한 기록영화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에 내려왔던 얘기로는 불온서적인 계급투쟁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1986년에 상영 후에 관계자 검거령이 내려졌고 제작의 배후로 오늘 부활하는 산하 연출을 하신 이정하 선생님도 활동하고 계셨던 서울영상집단이 지목되면서 파랑새 사건이라고 불리는 1980년대 영화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첫 탄압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인데 사건은 알려져 있는데 촉발이 되었던 부활하는 산하라는 이 필름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2024년에 오늘 그 제 옆에 나와 계시는 이정아 선생님, 이수정 선생님 그 두 분의 자택에서 8mm 필름이 발견돼가지고 디지털 변환 작업을 거쳐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가 오늘 보신 두 작품이고 그 오늘 앞에 나와 계신 분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학생이셨지만 40년 전에 지금도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서 그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헷갈리면 결례를 범할 것 같아서 호칭은 모두 선생님으로 동일하겠습니다. 혹시 이 호칭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라면 그냥 선생님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연세 영화패는 1985년 여름에 저기 그 이수정 감독님 옆에 계시는 그 변재란 선생님과 정성원, 이정아, 배요룡 등이 이제 결성을 했고 이 1985년이 한국에서 영화 서클이 한꺼번에 이제 많이 생겨났던 해인데요. 뭐 그 이후로 꼽히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당시에 이제 전두환 때 학원 자율화 조치로 학내 서클 결성이 원래 허가제였다가 등록제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이유도 있지만 이것만은 이유가 아니고 이따가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 서클 결성을 주도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그 오늘 부활하는 사나 연출하신 이정아 선생님이신데요. 예, 그 본인은 이 작품을 연출했다고 말하시는 걸 꺼린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3학년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작품은 제가 어떻게 뭐 연출이다 감독이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1980년 가을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민족민주운동 또 그 중에서도 학생운동의 어떤 그 힘 또 그 학생운동이 어떤 지향하던 바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우리 그 영화패의 어떤 작업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그런 결실을 보았던 것이지 어떤 뭐 한 개인이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뭐 감독이다 또 뭐 누구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당시에 그 학생 운동의 어떤 힘으로 만든 이 영상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수정 선생님이신데 이제 부활하는 사나 제작부로 이제 그 영상 자료와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데 그 서울 독립영화제 상영 당시 나왔던 책자 인터뷰에서는 이제 도서관에서 두꺼운 한국 근현대사 사진집 같은 것을 빌려와서 전해줬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시면서 심부름을 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정 그 선생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85년 가을에 연세영화패 그 첫 일기 회원 모집 공식 회원 모집 일기 옆에 있는 안원찬 그 저의 후배죠. 뭐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86년도에 이것을 작업할 때 사실 굉장히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여서 뭐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편집을 할 때 오늘 또 보니까 저 자막 중에 하얀 종이 위에 빨간 글씨로 쓴 거가 몇 개 저의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후지 필름으로 촬영하고 뭐 현상을 하러 어디 서울 시내 충무로 을지로 쪽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뭐 저런 사진집 같은 거 도서관에서 빌려왔던 그리고 작업실에 몇 번 방문해서 일을 도왔던 그런 점에서 제작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재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는 변재란 선생님이신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영화회 처음 창립 당시에 이제 같이 하셨고 또 부활하는 산하 관련해서도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걸로 아는데 특히 광장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기억이 더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한 말씀 듣겠지만 먼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대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광장은 오늘 정말 40년 만에 처음 본 셈이고요. 부활하는 산하는 서독지에서 보고 이번에 봤는데 서독지에서 봤을 때와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저도 좀 제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렇게 보다 보니 그 아까 그 연세 영화패는 아마 여기 우리 낭희섭 씨도 지금 와 계신데 그 영화마당 우리에서 일기 워크숍을 할 때 저와 정성원이라고 하는 우리 그 후배가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정성원과 제가 그때 열린 영화에서 만난 우리 이정아 선생님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학회 활동을 했었던 윤종상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영화 동아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참가한 몇 분이 함께 만든 게 아마 85년 4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은 정식으로 출범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이 들고 광장은 저희가 이제 창립 작품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원을 모집한 것은 아마 광장을 상영하는 영화제에서 이제 회원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광장을 만들 때 참여는 했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안운찬 프로듀서님이신데요. 그 이 작품 부활하는 산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오늘 보신 영화 보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뭐 판화 같은 것도 나오지만 당시에 직접 8mm 필름으로 찍었던 물량들이 좀 있는데 그 영화회에 같이 계셨던 민경철 선생님과 함께 이 영화에서 그 보충 촬영 같은 것도 하셨다고 이정아 선생님께서 증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만들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셨으니까 그 선배께서 이제 그 참여하신 영화에 하셨던 셈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것 중에 연세대 학내 시위 등 푸티지를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안웅찬 선생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저희 연세 영화배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영화 서클들이 학내 시나 또는 가두시 이런 것들을 계속 8mm로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내시 그리고 86년 5월 3일 5.3 인천 시위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직접 찍었었는데 아쉽게는 이제 더 재밌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좀 왜 그럴까 싶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찍어 놓은 건데 마침 총학생회에서 영화 제작 제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정아 감독님이 이제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본편 영화에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특이한 거는 저희가 86년에 만들었던 오리지널 버전과 이 버전은 조금 달라요. 앞부분이. 그러니까 86년에 만들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영상들이 이번에 이 버전을 보면은 87년도 이한열 관련 영상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누가 작업을 했는지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더 확인해 볼 건데 아무튼 그런 식의 촬영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작업을 하기로 하고서 9월, 10월 한 2달 정도를 능곡의 비밀 아지트를 구해가지고 거기 이제 이정아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하고 민경철 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 감독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회 일을 하면서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방에서 이제 외부에서 갖고 온 자료들 이제 비디오 자료나 아니면 사진 자료들을 8mm로 이제 소스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현상이 돼서 이제 넘어오면 그것도 이제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음악 작업도 좀 했고 또 나중에 사운드 작업은 또 외부에 나가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따가 자세한 말씀 더 해주실 걸로 알고요. 이 작품이 작년 상영될 때는 자리에 같이 못하셨는데 이제 오늘 나와주셔서 또 더 증언이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연세대 총학생회 당시에 계셨던 강원호 선생님 모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제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 듣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강원호라고 합니다. 당시 86년도에는 이제 총학생회에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3월, 4월부터 86년이 정말로 그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 구성이 되자마자 또 총학생회 그 집행부들이 다 수배되고 뭐 구속되고 뭐 이런 일이 4월 19일 이후에 생겼고, 그래서 그 2기 구성을 하지도 못하고 그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그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단과대의 학생회장들도 다 또 개인 사정이나 뭐 이런저런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에 뭐 학생회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회장이 딱 2명 남았었습니다. 제가 1명 남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대행으로 문과대에서 그 당시에는 3학년이었던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대행을 했었는데, 원래 그 연고제라는 것이 짝수 학년도에는 고연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름은 그렇게 부르고 또 맡아서 하는 거는 또 연대가 하고 이렇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고연제 시기에 학술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에서 아마 되돌아보면은 당시 시기가 그렇게 불려졌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이정화 감독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한번 연고제의 시기, 고연제의 시기에 학술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중요한 그 민주화의 이슈를 좀 제기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2가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술제를 먼저 하자. 그래서 주제는 크게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한국 현대사, 민중의 관점으로 보는 현대사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학술제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영화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연세 영화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85년도부터 그 영화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학술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영화를 만들자,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됐고, 그 제안에 따라서 그 학술제에서 만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2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지금 화면 뒤에 제가 혹시 오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다가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이게 당시 86년 정기 고연제 때 그 자료집 표지하고 학술문화재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예, 먼저 오늘 작품들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기 전에 서클 결성 당시에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여기 마침 다 나와 계셔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1985년에 11월 4일자 연세춘추, 연세대 학보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제2회 대학영화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영화제가 연세대 영화회가 결성되고 한 첫 행사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걸 총학생회에서 그 전에는 했는데, 이 해에는 연세 영화회가 결성돼서 이제 영화 상영을 했고, 당시에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연세동산의 첫 영화 서클로 탄생한 독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클 결성 당시에 지었던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영화팬지 이것도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마침 나와 계셔서 이 이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연세 영화회를 만들었을 때는 연세 영화회라고 저희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멤버 중에 그 국문과 출신의 이규택이라는 분이 연세 영화회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모두 다 뭐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연세 영화회로 했는데 나중에 그 영화제 자료를 보니까 연세 영화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이 연세 영화회, 연세 영화회에서 나중에 아마 한 88년, 89년에는 프로메테우스로 네, 개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복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떤 자료집에서도 본 적이 없고 네. 연세 춘추에만 독불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아마 이 기사 작성하신 분이 연세대학교의 애교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학교 상징인 독소리를 따로 영화회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사에는 근데 이 행사를 하셨던 거는 맞는 건가요? 이 행사는 여기서 보면 네, 그 1985년 10월 31일 날 장기원 기념관에서 열린 영화제에 1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4편의 영화가 상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그림자놀이가 만든 선생님 그리기 이번에도 상영되는데요. 영화마당 우리가 제작한 우리의 춘삼씨, 서울대 얄라정이 만든 출구, 그리고 그 이덕신 씨가 만든 백지기행 이렇게 4편이 상영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예. 4편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예. 상영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는 연세 영화회라고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행사가 그때 서클에서 기획한 행사는 맞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 영화제 장기영 기념관에서 예. 그 영화들을 보고 영화 서클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그게 11월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10월 31일 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네, 저희가 입회한 거는 여름방학 끝나고 입회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2회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회가 1985년 10월 31일.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해 상반기에 한 번 했었어요. 예. 했고 저희는 그걸 보고 85년 가입을 했었고. 5월경이나 한번 그런 그 제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영화 그때는 이제 서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서클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 여름에 그 서울 영화 집단 이 아현동 그 가구거리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 서울 영화 집단에서 이제 그 연세 뭐 영화패든 영화회든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 영상물이 예. 광장이라는 네. 근데 여기에는 예상용 기록은 없었는데요. 이제 참고로 그 여기에 이제 이 기사 뒤에 보면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짧은 리뷰도 있는데 리뷰에서 보면 서울대 얄라정의 출구가 가장 감동이 적은 영화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그러세요. 네. 감정이 예. 네. 그 부활하는 사나이에 대해서 그 얘기하기 전에 광장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게 현재 여러분들 보신 게 9분 정도 되는 단편인데 그 변재란 선생님께서 상영 전에 얘기해 주실 때는 그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 러닝타임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1회 그 대학 영화제에는 광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광장이 18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도 저도 갖고 있는데 18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97년에 열린 대학 영화 축제에서 기증받은 그 자료에 따르면 거긴 또 13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8mm로 13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상영한 비디오 버전은 또 9분이 좀 넘는 정도의 분량이라서 상당히 많은 누락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9분인 그 비디오 버전을 비교적 최근에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영화의 장면들이 물론 있지만 또 알고 있는 많은 장면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도 러닝타임도 달라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좀
그때 함께 참여했던 분들에게 제가 전화도 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유출을 한 거는 저희가 심지어는 우리 여기 계신 이정환 선생님하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윤종상이라는 후배가 굉장히 격렬한 토론도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은 광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산 미군 부대에게 철조망이 있는 용산 미군 부대의 바깥 외관 풍경이 들어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대우 어페럴에 가서 이정환 선생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윤종상 그 세 사람이 대우 어페럴에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부활하는 산하에 대우 어페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다가 여기다가 네, 그래서 저는 부활하는 산하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나도 참여했었구나 라고 이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정원 선생님하고 저는 지난번에 저랑 확인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정원 선생님이랑 저랑 84년에 만들어진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당시에 민통년에서 활동하던 박용수 선생님이라고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찍으시고 나중에 우리말 발레사전이라는 책도 내시고 했던 시인이기도 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랑 만나서 그분이 당시에 우리 이정원 선생님 열린영화에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8과 2분의 1 카페에서 그분이 사진을 우리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주신 사진을 촬영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장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맨 영화 저 타이틀 들어가기 직전에 실린 아마 판놀이 아리랑의 장면 같은 사진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진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6분 정도? 6분 정도가 97년에 상영할 때 빠진 상태로 상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분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서 또 이게 뭔가 촬영하는 속도 때문에 13분이 9분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치밀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까지 97년도, 96년도, 95년도에 연세영화회에서 활동했던 후배들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도 8mm를 봤던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재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광장에서 빠진 부분이 극 중의 주인공이 뭔가 각성의 계기가 될 만한 사건들 그걸 묘사한 부분들이 빠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네. 현재 버전에서 뭔가 각성을 한 것 같은데 왜 각성을 했는지가 극 중에 묘사가 안 돼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7년도에 당시의 신문 자료를 보니까 80년대에 굉장히 억압과 모순과 답답한 현실을 다룬 영화들로부터 벗어나서 90년대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밝고 낙관적이고 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85년에 만들어진 광장이 다소 깝깝하고 뭔가 우울하고 그런 작품이라 그리고 또 90년대의 특징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이제는 그 80년대에 비해서 이제 강조되고 부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그 대학생의 고뇌를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읽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묘한 감흥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서울대 얄라정에 가입을 해서 활동했는데 가입 다음 날 영화 출연을 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으로 총학생의 발대식에서 틀어야 되는 영화라고. 그게 이제 이 영화는 제목이 광장인데 그거는 이제 들판을 보리라라는 제목이었고 대학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대던 대학생이 이제 저런 그 투쟁 푸티지들이 막 나오면서 각성을 해서 운동에 뛰어든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후배를 술집에 데려가는 못된 선배역으로 출연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광장의 여파가 90년대 초까지는 이어졌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영화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광장과 비슷한 영화였을 것 같은 생각이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한번 부활하는 산하 그 전에 예.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변진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이제 사라진 부분이 이제 저 솔직히 광장을 저도 이제 너무나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보는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뭐 의도는 있었겠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떤 의식화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사회 현실 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도가는 그런 과정을 아마 이제 그때 어떤 그 사진이라든지 기록영화 또 광주 그 비디오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대로 박영수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그때 내가를 가져와 가지고 직접 그 8가 2분의 1을 거기서 거의 뭐 야방까지 현상을 인화를 했었어요. 인화를 해가지고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때 구로 동맹파업이 났던 현장에 가서 이제 촬영도 하고 그 미팔군 부대 주변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촬영도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넣은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하여튼 요 며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과정들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잘라가지고 그 광장에 있는 분을 다 잘라가지고 어쨌든 그 부활하는 사나이 여기저기 다 들어갔어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박영수 선생이 저희들한테 주신 그 사진 자료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뭐 그런 투쟁이라든지 이제 그런 자료들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짧아지게 되는 원인은 하여튼 그런 뭐 그걸 잘라낸 사람한테 이제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이제 장면이 그 거의 뭐 상당히 이제 긴 시퀀스가 노래 두 곡이 교차되면서 나오는 시퀀스가 그 인천 5.3 인천 항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우리 안은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세 영화회에서 촬영한 필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그 필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8mm 필름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화면이 특이하게 특유로 깨끗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때 서울 그 영화집단에서 그 여인 선생하고 홍기성 감독이 인천에 가서 찍은 필름을 그것을 그 제가 서울 영화집단에서 영상기를 틀어놓고 다시 8mm를 찍은 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왜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마치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그 안은장 선생이 이제 부활하는 사나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 영화집단에서 찍었던 그 필름을 영사해서 다시 영사해서 다시 8mm로 찍었던 게 그거다. 그래서 화질이 보면은 아주 이렇게 좀 떨어지죠. 실제로 8mm 필름 같았으면은 상당히 깨끗해요. 여기서도 보면 그런 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선생님 후배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영화집단 8mm 필름은 벽에 틀어놓고 찍어서 쓰시고 후배들이 찍은 광장에 들어있던 건 그냥 잘라서 넣으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광장은 이장하 선생님이 저도 예. 같이 작업에 참여를 했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나 같은 그런 이 영화를 저게 원래 한 90분이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지난번도 봤지만은 예, 중간중간에 막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뭉태기로 잘려나가는 부분도 있고 좀 조금씩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뭐 민족해방운동사, 민족해방투쟁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필름으로 기록으로 또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거의 균일한 대중들을 상대로 학생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그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그 굉장히 그 무모한 작업이죠. 무모한 작업이고 당시에 제가 2학기 초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고 또 그것도 이제 뭐 급없이 뭐 하겠다고 그때가 우리 10월 16일인가 10월 17일이 이제 상영하는 걸로 그렇게 일이 이제 다 잡혀 있었어요. 현장은 그렇게 잡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쨌든 그런 뭐 영상 자료를 확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 능력으로 또 우리 어떤 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그 기한 내에 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광장에서 그렇게 절취를 하고 뭐 여기에 좀 그 젊은 관객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살짝 보충을 드리자면 8mm 필름의 경우에 또 35mm와 이런 거와 달리 네거티브 프린트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게 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절취를 하거나 그거를 어디에 벽에 상영을 해놓고 다시 찍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 쓰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는 사나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부활하는 사나 그 기획 단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화면에 그 보여드렸던 이거는 1986년 10월 20일 연세춘추 기사 자료인데요. 당시에 있었던 그 예? 제가 잘못 들은 소리인가요? 예, 그 여기에 보면 당시에 있었던 행사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방금 이정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하는 사나의 상영 예정은 정확히는 그 15일이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10월 15일이었는데 기사를 보면 기사에 따르면 준비 부족으로 하루 미루어져서 16일 낮 1시에 상영될 예정이던 부활하는 사나는 천여 명의 학생들을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행사들은 연세대 대강당에서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무학극장의 음영기기는 사용 신청서도 접수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서툴러 기다리던 학생들이 마침 백양로에서 길놀이를 시작하던 고대 농악대를 보러 나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행사는 사실은 좀 요 행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고연제 학술문화재 문화재 프로그램에서 그 일환으로 부활하는 사나가 상영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따가 강원호 선생님한테 자세히 말씀 듣고 싶은데요. 먼저 그 총학생회 교육부장 발제로 연세대 대강당에서 그 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제문 내용이 현대사의 민중적 관점, 민족해방투쟁의 시각, 미국의 신식민지화 과정을 제시하고 갑신정변에서 시작해서 5.3 인천시까지 다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모아서 발제 자체가 그 오늘 보신 부활하는 사나랑 주제나 내용상으로 통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기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학생들이 발제를 지루해했다라고 이제 지루했죠. 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무대극 공연이 또 있었는데 그 무대극은 고려대 학생들이 준비를 했고 제목은 찢겨진 사나,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나하고 뭔가 짝을 이루는 제목이었고 역시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민중운동을 재조명하는 것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사나가 그 다음에 상영이 된 건데
여기 기사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원래는 10월 15일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 때문에 15일에 상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기사에 보면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부활하는 사나 상영 당시에는 사운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현장에서 변사 내레이션으로 남녀 학생이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레이션을 맡으신 분이 박미경 선생님이신데 그 여자 쪽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네.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아, 여기 계십니다. 예, 오늘 근데 그때 당시에 변사 내레이션도 하셨고 오늘 보신 영화의 녹음도 하셨어서 이제 그 박미경 선생님이셨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처음 보여질 때는 그렇게 보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이 상영될 때 단지 그냥 영화 상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체 학술제 기획에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긴밀히 묶여 있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 살펴봤고요. 당시에 이걸 이제 기획하셨던 그 강원호 선생님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이걸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지금 좀 막 다시 떠오르는데 이제 마지막 작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신효순 교육부장에게 좀 늦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학생회인가 어디다 이제 연락을 하고 조금 더 좀 늦춰라 뭐 이러면서 갔는데 사실은 지금 이정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은 유재석이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건데 원래 학생 때는 무모하고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학술제 심포지엄 자료를 만드는 것도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건 이제 내용이 어땠냐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G2 보고서라고 해서 미군정에서 발간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해방 이후의 내용이 상당히 상세한 이유는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촌 수순가 이제 일본 한국 현대사를 쓴 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 현대사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그 자료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걸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내용은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보다는 보다 더 당시의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거기에 자료에 상당히 집착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후배들이 84학번, 85학번 후배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실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얼개는 어땠냐면 그렇게 해서 그 심포지엄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게 이제 물 흘러가듯이 계속 이것을 콘티를 짜가지고 그 영화를 찍는 영화패에게 이정아 감독이 계속 이게 넘겨줘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콘티를 짜는 전문가들도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문학회의 한 분한테 또 복학생 한 분한테 그거를 줬는데 이 내용이 빨리빨리 나와 있는데 나오지는 않고 너무나 이제 거대한 사람이 막 출연하고 그러는 콘티를 짜와가지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심포지엄 자료를 번역하면서 만드는 팀이 동시에 이 시나리오 자체를 또 만드는 이중적인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정아 감독에게 영화를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하라고 이제 돈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은 줬는데 이정아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뭐 찍을 게 있어야 이게 뭐 내용을 나오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막으로 이제 글자로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도저히 이거를 영상으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어떻게 땜빵을 한 부분이 몇 개 한 4-5 군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화와 그 소위 말하는 심포지엄 자료 제작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 내용을 고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그 이름이 찢겨진 산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저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마당극을 다시 만드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리고 실제 하루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날 그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게 그 정문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검문을 잡혀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필름이 이제 뺏기면 이제 모든 게 끝인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첫 번째로는 그 자체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필름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상영을 하면 상영하는 그 장소를 가서 이제 그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속적인 압박이 실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 압박도 실제는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누구냐고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그 신체 검사를 받고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징집이 이제 유예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병역 수첩이 그때는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전투경찰 불신검을 전투경찰한테 그게 이제 보라색이거든요. 연보라색인데 연보라색에 그 병역 수첩을 딱 보여주니까 그냥 껍질만 딱 보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필름이 원래 첫 번째 없어질 뻔했던 그 고비를 이제 넘어간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이걸 만드는 시기서부터 무리했던 것이고, 감독님에게 이거를 전해주는 것도 무리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찍는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그 음향으로 이걸 만드는 부분들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변사가 영상을 돌리면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원래는 그 필름을 가지고 상영을 해서 그 학생의 그 중학생에 올라가서 이게 그래도 큰일을 했다 그렇게 그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새벽에 사실 경찰이 이 필름을 이제 뺏으러 학생회관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 필름을 들고 그 3층에서부터 물바지 통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필름을 사수했다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후배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40년 전의 이야기라서 마치 우리 시기에 해방의 시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필름을 제가 이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2번 지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24일 날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몸으로 마지막으로 떼어가지고 그 이상 이거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은 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몸으로 떼온 장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리에 올라오시진 않았는데 제가 전달받기는 그 연세대 총학생회 이 기획한 부활하는 산화에서 기획에 함께 하셨던 장훈 선생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다고. 제작, 음악 모든 음악당. 예.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뭐 기억이 약간 다르거나 혹은 보충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은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는 산하가 첫 상영할 당시에 녹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남녀 내레이터가 변사처럼 실시간 내레이션을 했다는 내용은 여기 연세춘추 기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강원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잠깐 이름이 언급됐던 그 교육부장을 맡으셨던 신효순 선생님,
그 인터뷰로 그 학술제 기사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료 수집이 어려워 영화를 만들려면 한 달 이상 그 걸리는데 서두르다 보니 준비가 서툴렀다고 애교 섞인 변명 이렇게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이게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학술제 때 했던 내레이션하고 현재 상영본의 내레이션 간에 혹시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혹은 그게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같아요. 같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솔직히. 네, 근데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그 녹음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상영이 됐기 때문에 그 상영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녹음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레이션도 녹음을 했었고 이제 음향도 녹음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이제 준비해서 그걸 이제 믹싱해서 필름에 입히면은 되는 정도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 다 하는 거하고 아까 또 말씀을 누가 하셨지만은 그 도입부에 저 김남주 시인의 이제 시를 낭독하면서 나오는 그 영상들은 87년 이 7월 그 이한열 열사 그 당시에 이제 부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우리가 86년 10월 달에 할 때는 없었던 장면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새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뭐 그걸 누가 했다 아무도 했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 말씀이 맞을 수 있고 아까 광장의사를 보면은 정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마 제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네, 아니 그 뭐 어떻게 저도 이제 통째로 어떤 부분들을 까먹기도 하고 또 너무 또 당시에는 어떤 기록을 세밀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7년도 그 이한열 열사가 이제 그렇게 제루탄에 의해서 불의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가 연세대를 자주 갔었어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찍고 뭐 다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한열 열사에 관한 그 이제 비디오 영상물도 8월 달에 이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 부활하는 사나의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그때 아마 제가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제가 87년도에 수첩이 어떻게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87년 7월 달을 보니까 뭐 부활하는 사나 비디오 테이프 뭐 보급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방금 강원호 선배님도 그 필름을 3층에서 이렇게 뭐 사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되게 평이하게 계셨지만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고 근데 오히려 그걸 뚜렷이 기억하고 계신 분은 그때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염병으로 불을 지르고 그거를 성동격소를 해가지고 3층에서 도망가 되게 무협지적이고 활극인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 딴 사람들 같으면 다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되게 달라서 지금 제가 봐도 이재화 선생님이 범인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첫 공개된 거 그리고 제작된 게 1986년인데 영화 도입부에 이제 이한열 열사 장례식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건 1987년 일인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작년에 서독제 공개되고 할 때 사람들한테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게 대체 86년 영화에 87년 사건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처음 인터뷰에서 이정환 선생님은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갑자기 혹시 내가 했나? 지금 계속
계속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저 듣다가 저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부활하는 사나를 처음 볼 때, 처음 봤다는 게 이번에 볼 때 보고 나서 이거 내가 본 영화잖아 라고 하고 제가 좀 놀랐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얄라정에 처음 들어가서 활동할 때 80년대에 만들어졌던 8mm 영화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는 사나가 분명히 있었고, 그 서울대에서 84년에 만들었던 뭐 이 땅의 갈릴리 사람들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제 그때 볼 때는 뭔지 모르고 봤고, 나중에 보니까 테이프가 다 사라져서 부활하는 사나는 다행히 발견됐지만 이 땅의 갈릴리 사람들 이런 거 지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다 갖다 놓을 걸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봤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시죠. 아니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가지. 첫째는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당시 변사였던 그 김주영, 박미경 두 사람이 했던 거는요, 나중에 8mm 필름에 덮여진 거하고 똑같아요. 비디오테이프 당해도 받고. 왜 그러냐면, 제가 소리는 제가 담당했거든요. 음악은 클래식하고 음향, 그 다음에 민중가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에 들어가는 그 분량.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시 태풍이라고 하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카세트 레코더하고 플레이어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초에는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카세트 레코더로 눌러가지고 하잖아요. 바람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한국 최초로 그게 들어왔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올 때 플레이어가 되면 레코딩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들어도 녹음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나운서가 딴소리 하는 게 문제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냐면, 테이프 2개를 동시에 놓고 하나는 레코딩을 하고, 레코딩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는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을 나도 들을 수 있지만 레코딩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음악하고 음향하고 이게 준비가 돼 있고, 민중가요가 나오는 부분하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음악이 클래식이 나오다가 다음 화면이 나올 것 같을 때 볼륨을 줄입니다. 그러면 녹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테이프 교체가 돼요. 그래서 민중가요가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 교체되는 소리가 안 들어가요, 기계에.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 부드럽게 넘어갈 때 나레이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어디 매듭을 지어주면 남자가 그 다음 대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90분짜리가 완성되어 있는데, 8mm 필름에 음악, 음향은 들어가 있는데 나레이션이 아직 안 덮인 거예요. 그리고 연고제 때 상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연기했지만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당일날 두 사람이 이거를 읊을 때 어떻게, 내가 옆에 서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거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 화면하고 안 맞아요. 음악하고 안 맞고. 그리고 음악은 이미 볼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나레이션이 늘어지고 빨라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추기도 힘든데. 그런데 나중에 나레이션의 내용이 바뀐다. 이거는 다른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상영한 날 필름을 들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연구전 마지막 날이에요. 제 기억으로 최소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전투경찰이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을 봉쇄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활하는 사나가 상영이 됐고, 거기 테이프를 탈취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 정도 인원이면 이거는 뭐 그냥 진압하러 들어오면은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름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술집들, 운동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술집, 페더럴 비롯해서 보험집 이런 데 다 전화해서 연구제를 집타러러 경찰에 들어왔다. 학교로 올라와 달라. 그리고 치대 운동장에서 술 먹고 누워 자는 애들 다 올라오고. 서클론에 거의 다 술 상태예요. 12시가 다 되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고. 다 들어와서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2층에서 학생회관이 3층인데 중학생이지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거기다가 의자하고 책상을 던져서 불을 질러라. 속으로 겉으로는 네, 그렇지만 속으로는 미쳤네요. 그래서 일단 의자와 책상을 다 갖다 놓습니다. 제가 3학년이니까 2학년 학생들 불러다가 일단 불을 안 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질러서 어떻게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성동격사 그때 나온 얘기예요. 여기다 불을 지르면 경찰들이 이쪽으로 불을 끄던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겠다. 그 반대쪽에 소화전 타고 넘어가겠다. 근데 그 말이 반대지 거의 반대도 아니고 어쨌든 없어졌어요. 필름 가지고. 그리고 그 의자하고 책상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불은 안 질렀고 나중에 보니까 경찰들 때문에 화가 나서 들어온 학생들이 못 올라와서 다시 치웠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수백 명이 밤새 철야는 구성을 했어요. 경찰 침탈에 대해서. 부활하는 사나가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보거든요. 여기 연세대학교에 그 백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셔서 한번 보고 그거 볼 때 처음에 저는 내가 음악 다 넣었는데 이게 다 어디 갔지?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40년 동안 잊지 못하는 음악이 뭐였냐면 토카타 후가 이게 가본 농민전쟁과 함께 쭉 들어옵니다. 첫 장면이 이겼어요. 이제 없어요 여기. 북을 치고 징이 한번 크게 울린 다음에 징 소리하고 토카타 후가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다가 연대 그 방송국 있어요. YBS라고. 거기에 음향 그 테이프를 많이 가져다가 징 소리 이거 농악대 가서 해봐야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음향 효과들 음을 가져다가 토카타 후가를 지르면서 가보농민전쟁의 그 판화 그림하고 딱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앞부분에 지금 이한열 열사 장례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가 쓰러지는 장면, 이런 장면, 그다음에 무리칸 목사님의 수많은 열사에 대한 절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두 번째 봤는데 그냥 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국 근현대사 100년 딱 들어가면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내가 왜 만들었을까 감동도 없고 계속 생각만 하게 해요. 6.25가 민족해방전쟁인가 4.3 때 8만 명이 죽었다는데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4.3에 대한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저희들이 영화에도 무지하게 많이 넣고 그 한 문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집 심포지움 자료집을 4명이서 담당했는데 그 중에 전 한 1부였고 그 자료집을 4부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1부가 일제시대고 2부가 해방 전국, 지금 영화에 빠져있는 신탁 반탁 투쟁에 대한 입장, 거기 이철승 고대, 나중 국회에 나와서 그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끝나면 이제 60년대 이후 5.3까지. 그럼 영화는 최소한 3부 아니면 4부입니다. 지금 2부로 돼 있거든요. 60분인데 앞에 1부가 20분이고 2부가 40분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방 전국과 함께 6.25까지 여기가 분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할이 안 됐다면 6.25 이후부터 3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나오던데 갑자기 화면이 없어지고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빠진 장면이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건 두 가지겠죠? 세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잖아요. 뭐요? 4가지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뭔지 제가 말하면서 잊어먹었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인생에서 부활하는 사람가 도대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이 영화가 만든 건 아는데 제작에 참여한 건 아는데, 전 원래 영화 참여하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과 학생회장이었어요. 5.3 인천 사태와 함께 문과대 학생회장이 사라집니다. 철학과 학생회장이 사라집니다. 사학과 학생회장이 사라집니다. 사학과 학생회장이 사라집니다. 문과대 운영이 안 돼요. 여기 또 와 있는데 사학과 2차 학생회장이 나옵니다. 제가 철학과 2차 학생회장이에요. 그래서 문과대에 나갔어요. 그래도 문과대 학생회장이 없어요. 그럼 집행부도 있네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국문과, 철학과, 사학과 학생은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전화번호입니다. 총학생에서. 총학생회 단과대 운영위원회 하니까 올라와라. 또 국문과 학생회장이 갔다가 난 다시는 안 간다. 다음에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문과대, 아니 난 철학과 2차 학생회장이에요 그냥. 그때 문과대 운영위원회에 나가지, 거기서 또 총학생회 운영에 나갔더니 이분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하면서 원래 문과대에서 학술제 심포지움도 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문과대 84학번 3학년 4명이 규합이 돼서 자료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영화 음악을 내가 집어넣게 되는지 몰랐는데 40년 동안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렇게 해서 기억이 이제 재생이 된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경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부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상경대 학생회장이고요. 저는 철학과 학생회장인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나오면 이분하고 저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 전임이었던 문과대 학생회장이 학술제 심포지움 하기로 했었다. 니네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그럼 난 자료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부르더니 심포지움에 영화도 들어간다. 그 자기가 지금 바쁘고 수배도 돼 있으니 네가 나를 대행해서 분신이 되어서 능곡 편집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도 못 먹고 밖에 못 나오게 해라. 밥은 끝이 나니까. 삼시세끼 밥을 챙겨줘라. 아니 이게 드릴 말씀인데 그때는 뭐냐면 사실이에요. 밖에 나가서 잡히면 모든 게 다 수포가 되니까 보호 차원에서. 정화영하고 아우차, 안우찬이 이 사람 니은자 다 빼버리면 아우차예요, 별명이. 민경철, 셋이 거기 앉아서 밖에 안 나와요. 그거 제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자료집행에서 시나리오가 뭔지 뭘 알아요, 제가. 영화 대본에 들어갈 나레이션할 내용을 만들어라. 이분이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술제 자료집팀한테 갑니다. 저기 노희준 사학과 학생장인데 4명한테 나 영화 그 시나리오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드는 자료집을 1인당 한 부씩 맡아서 챕터별로 집필을 해야 되는데 집필해야 될 내용을 대폭 축소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적어달라. 아무도 안 합니다. 자기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문단별로 줄여요, 줄이고. 그 다음에 문체가 다르잖아요. 자료집에 논리적 근거, 역사적 서술을 하는 거하고 지금 부활하는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선언이에요. 무슨 근거가 나오긴 하는데 근거는 자료집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냥 부활하는 사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6.25가 민족해방전쟁이야? 2020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몇 명이나 동의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86년 상영될 때도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기 빠졌는데 김일성하고 소련군 나올 때 엘가의 행진곡이 나오죠. 근데 빠졌어요. 그게 나와야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미군이 인천 상륙할 때 6.25 말고요. 미군정 소련군정으로 미군이 들어올 때 인천에 실제 팩트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 시민들이 미군들 들어온다고 환영한다고 나와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근데 미군이 오인을 하고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저 총을 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저희가 찾았어요. 아주 공포의 사진입니다. 거기 미군이 쭉 가는데 인천 시민들이 난리가 나. 야 이거다. 반면에 평양에 들어온 소련군들은 북한의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동영상도 있어요. KBS에서 보도된 거예요. 그거 정황이 그냥
갖다 TV 보면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나오죠. TV 선이. 저의 최고의 지금은 실수고 그 당시에는 격렬하게 업돼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없어요. 다행히도. 뭐냐. 미군이 인천에 들어올 때 그 썰렁한 분위기에 스틸 사진 거기에 킬링필드 주제가를 삽입했어요. 킬링필드가 제가 찾아보니까 85년인가 그때 엄청 죽이잖아요. 크메르 루즈가 학살의 현장 거기에 나오는 음악인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킬링필드 다른 음악만 나와요. 근데 그 공포의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학생들은 킬링필드 영화를 본 학생들은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심포지움을 하고 그 다음에 무학극장에서 상영을 한 거예요. 무학극장 꽉 찼죠.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고대 노학대 보고 나갔다 해서 다시 다 들어온다. 영화 한다니까. 영화 하면 다 보러 오잖아요. 어쨌든. 잘 나가다가 톡하다가 후가부터 괜찮았어요. 6.25 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제시대도 아주 괜찮았어요. 일제시대 특히 조선공산당이 조직한 60만세 운동 이 멘트가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멘트인데 저희가 자료집 조사하면서 이건 맞네. 광주 학생 의견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지만 60만세 운동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백성들 열받았고 이미 열받은 상태에서 도화선만 집어넣으면 된다. 조선공산당이 실제로 조직했던 것 같더라고요. 해방일로나 이걸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멘트를 삽입했습니다. 정화영의 긴장도 저는 기억이 나요. 꼭 이걸 넣어야 되겠냐. 저는 꼭 넣어야겠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정치 검열하러 들어간 사람처럼 제가 돼 있었어요, 사실. 정혜영이 보통 반대할 때는 내용이 아니라 영상을 모를 건데. 아니, 다큐멘터리고 영화인데 너네 데이터만 갖고 온 거 아니야? 영상을 모를 건데. 그래서 저희 자료집팀에서 한 사람이 요만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사가지고 007 첩보영에서 나오는 카메라 있죠? 찍는 거. 국회의사당 들어가가지고 여기 나오는 해방일보부터 시작해서 민족민주전선 그 당시 신문 자료들을 100%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해서 자료집팀, 그다음에 여기 시나리오팀, 그다음에 이렇게 두세 뿔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저가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다시 볼 때. 처음 볼 때는 앞부분 그거는 정화영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죠. 그거는 제가 87년도에 총학생회 집행부였었기 때문에 관리를 했어요. 필름을. 필름 관리를 했고 공과대학에 비밀 함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넣었다가 그 비밀번호를 끄집어내서 정황한테 제가 드렸어요. 이유는 비디오 편집을 하라고. 비디오 편집이 그래서 된 거고 사회자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한열 장례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장례식 장면의 그 각도나 이걸 볼 때 배은심 여사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한열 어머니. 그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배은심 여사가 쓰러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당에 노태우의 화환이 와 있었어요. 그 화환을 집어 던지면서 노태우 살인마를 외치면서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걸 찍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연단 거기밖에 없어요. 연세대학교 영화회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고 아무도 못 찍어요. 거기는 이미 연세대학교 그 언더우드 산 거기서부터 신촌 노타리까지 수십만 명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화 외에는 찍을 사람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없어진 부분들이 이제 많아요. 아마 사부로 구성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제 이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이 나라에 있으면 한 문장이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한국 전쟁을 다루면서 그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 게르니카 못지않게 같은 계열의 이제 작품인데 그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전체 뭐 등등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좀 상당히 조금 긴 시퀀스로 구성을 이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번에 볼 적에도 전혀 없고 그 없어요. 없고 그때 그 음악 또 이런 녹음을 하게 해가지고 여기 오신 강은호 선생이 아시는 그 연 카페라는 데서 한밤중에 이제 그 뭐 선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이제 그 6.25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6.25 노래. 아, 이전에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그때 이제 저하고 요 안은찬 씨 또 이수정 씨 그리고 그 강은호 씨가 잘 아시는 어떤 여성분 여럿이서 이제 그 편곡을 해가지고 그 강은호 씨가 기타를 치고 그렇게 녹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썼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상당한 부분들이 그 많이 이제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또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에 뭐 갑자기 또 그 노동자들이 얘기가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유신으로 나왔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필름이 이제 상영되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에서 8mm는 원본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많이 이제 유실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 한 30분 정도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일 앞부분은 어쨌든 새로 편집을 해서 녹음을 한 티가 나는 게 그 나레이션의 톤이 달라요. 그 뒤에 나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건 하여간 87년 이후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하여튼 87년 7월이나 8월 이후에 다시 제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객석에 계셨던 이제 그 장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활하는 산하의 음악하고 사운드 담당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영화에서 현재 우리가 판본에서 볼 수 없는데 원래 있었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 영화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거나 논의를 할 때 기록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 기사 보여드리면서 언급했던 거 그 이 학술제가 있을 때 처음에 발제랑 무대극은 그 대극장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상영은 무학극장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처음 부활하는 산하가 작년에 보여졌을 때 기억이 조금씩 다르셨거든요. 근데 또 장훈 선생님도 무학극장에서 이제 했던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학극장이 이제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됐던 장소가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이제 뭐 판본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동원되고 있는 사진 자료라든지 뭐 직접 촬영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두 분한테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안훈찬 선생님하고 이수정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뭐 사진과 판화도 있지만 TV 방영된 걸 활용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TV를 아마 비디오 재생한 상태에서 모니터를 직접 촬영한 걸로 보이는 화면도 꽤 있고요. 또 필름으로 촬영한 거를 영상한 상태에서 그걸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의 출처 중에 일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두 분이 기억하시는 게 있으면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 출간서적에서 리뷰에서 김한삼 선생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북한 쪽의 뉴스릴 영화 장면들이 일부 활용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입수된 건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사실 영화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수정 감독님이 사진집이나 이런 것들을 심부름을 막 하셨다고 직접 하셔서 그때 이제 조금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어떤 책들을 가져가셨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안원찬 PD나 이렇게 이정화 선생님 편집을 직접 8mm 그 능곡의 작은 방에서 농가의 어느 방을 한 칸을 빌려서 비밀리에 이제 8mm 영사기를 갖다 놓고 8mm 카메라로 마크로 촬영을 하면서 벽에다가 필름을 줄줄이 쫙 붙여놓고 그것들을 이어 붙이고 자르고 하는 그런 모습의 목격자에 가깝고 제가 직접 제작을 그렇게 많이 했다기보다는 요거 자막 글씨 써라 그러면 그거 쓰고 뭐 어떤 책 빌려와라 그러면 빌려오고 그 정도 아주 미미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고 무엇을 입수했는지를 아마 편집을 직접 하신 이정환 선생이 제일 잘 기억을 할 것 같고 안원찬 PD님이 또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료가 어디서 어떤 루트로 수록되고 그러는 건지는 몰랐고요. 그 아까 이수정 감독님도 이렇게 그 이정화 선생님이 이제 주문하면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 그런 것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주요하게는 아까 이제 장훈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그 청학생회의 비용으로 주로 카메라를 사가지고 첩보 원들이 지금 조그만 손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로 그거를 직접 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엄혹한 시기여가지고 그 국립도서관 이런 데서도 그런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왠지 찔리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데 이제 좀 좋은 자료들이나 사진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했던 그 84학번 사약가인가요? 홍인석 씨라고 그분이 이제 주로 담당을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 몰래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인화된 사진을 이렇게 전달하고 가면은 이제 이정환 선생님이 자 자료 왔다 이제 작업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파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배우에 누가 있었는지는 몰랐고 정확하게는 역할들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스쳐갔던 사람들의 얼굴들을 또 학교에서 이제 마주치니까 그 사람이 저걸 했었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꽤 맞힌 거고, 사실 그 능곡 작업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브라운관 TV를 놓고 거기에 이제 사진 자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찍어가지고 현상에서 이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북한 관련 또는 뭐 김일성 또는 한국전쟁 이런 영상 자료들은 사실은 이제 뭐 KBS 이런 데서 그 관계자들 통해서 다큐멘터리 화면들을 저희가 이제 그것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받아와서 비디오를 틀고 그거를 8mm로 브라운관에 상영되는 걸 찍고 거기에 이제 손글씨로 이제 그 자막이 필요하면은 지금 이제 영화를 브라운관에다가 자막을 그렇죠. 붙여놓고 그렇죠. 찍으신 네. 거죠. 아주 네. 원시적이죠. 그래서 그 글씨를 보면은 이정환 선생님 글도 있고 이수정 선생님 글도 있고 제 글씨도 있고 그거를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분담해서 썼던 것 같고, 거기에 이렇게 뭐 한국전쟁 관련해서 뭐 낙동강 전선에 이렇게 사선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으로 올라가지고 뭐 일사호템 이런 그림들의 지도와 그다음에 거기에 표시는 이정환 선생님 양식에 맞는 것 같고, 저도 그 이런 도표 약간 원시적인 애니메이션 차원에서 그때 이제 그 남북한 전쟁과 관련된 그 진척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그런 거 하면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정확히 그 장면은 없어서 그것도 소실된 건가 생각은 드는데 대부분 이제 작업 방식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그 뭐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얘기는 그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렇게 상영이 되고 나서 그 또 다른 이제 그 큰 사건하고 연결이 됐는데, 앞에 이제 오늘 상영 끝나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작품 관련해서 이제 공안 당국의 수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의 제작 배우로 지목된 그 서울영 영상집단 당시에 거기에 이제 그 수색이 시작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 홍기선 감독님 혹은 이효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잡혀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압수한 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변재란 선생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방송 내보내려고 찍었다가 방송을 안 했던 영상인데 모종의 경로로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큰 자료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서울 영상집단에서 사용한 장비가 뭐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변재란 선생님 말로는 무지하게 허술한 조직도가 하나 있다. 이제 이걸 한번 일부 좀 예, 거기 변재란 선생님 사무강사로.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파랑새 8mm 필름이 지금 보이고요. 네. 조사하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경찰이 아마 8mm 필름을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방송국에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당시에 방송은 안 됐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요. 예, 뭐 짧은 영상이고 이렇게 아마 공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홍기성 감독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용인 선생님은 이번에 이 영화 공개될 때 이정아 선생님이랑 이수정 선생님이랑 인터뷰도 하셨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른바 파랑새 사건의 이제 그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예. 뭐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파랑새한테. 예,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나 수색하다가 네. 배우로 서울영상집단이 지목돼서 그 서울영상집단에서 압수한 파랑새 그걸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뭔가 공안 사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내용이 그런 쪽은 아니어서 허락 없이 상영했다는 걸로 영화법 위반으로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그 앞서 다른 기록을 봤을 때 안우찬 선생님께서 이 파랑새 사건으로 서울영상집단이 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즉 1986년 11월에 마침 부활하는 사나 내레이션이 녹음된 테이프 2개를 들고 기술 자문하러 가셨다가 체포되셨다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랑새 사건과 이후 얘기들을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년 이제 아까 첫 상영한 게 10월 16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만든 주체를 경찰에서 이제 국가반포 의원으로 막 찾다가 서울영상집단을 특정하고 서울영상집단 아현동에 있는 사무실을 털고 지금 사람들 연행을 한 게 11월 10일 정도 되죠. 11일 정도 되죠. 저도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저는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때도 아마 이정아 선생님이 이제 지시를 했을 겁니다. 8mm 영상을 틀 때마다 항상 나레이터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나레이션과 음악을 혼합한 녹음 테이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죠. 되게 고급스러운 녹음 테이프에다가 넣고 이걸 이제 영상에다가 입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걸 몰라가지고 그래도 서울영상집단이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계신 이제 변재란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받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미리 짐작을 하고 고대요. 무슨 형 앉으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재란이 누나 어디가 안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밥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나 만나야 되는데 빨리 오라고. 제가 목소리도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현동하고 뭐 학교는 가까우니까 바로 이제 갔는데
1층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2층이었거든요. 2층에 갔더니 밖에도 입구에도 이제 한 사람이 서 있고 그때도 몰랐어요. 거기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다 신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테이블 같은 데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붙잡고서 너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선 선배 변재란 누나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얘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더니 이제 바로 이제 백차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연예인대에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서울영상 집단이 털렸구나라는 거는 알았지만 저는 이제 그건 별 관심 없었고 왜냐면 제가 서울영상 집단 턴 이유가 그 부활하는 사람 때문에 털었다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부활하는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수색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면 이제 끝장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장호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만든 테이프인데 이걸 뺏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이 복잡한 신경으로 이제 타고 갔죠. 뒤에 양쪽에 이제 형사들 이제 배석하게 타고 가서 막 그 뭐 청와대 이 뒷산 막 지나길래 좀 대공물실인데 또 가나보다 엄청 고민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성북경찰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소지품 다 꺼내고 이제 뺨 몇 대 맞고 너 뭐야 학생인데 학생이 왜 그런 데가 하면서 또 맞고 그러고 이제 그 뭐야 수사실 들어갔는데 그 제 꺼내놓은 소지품을 이제 다 들고 이제 담당 형사가 이제 책상에다 놓고 저는 이제 신문하는데 저 액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꺼릴 게 없거든요. 순진한 학생이기 때문에 말을 막 풀고 있는데 제 고민은 일단 계속 저 테이프 때문에 이제 막 거기에 신경만 쓰고 있는데 마침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옆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노래 소리가 민중가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이제 제 테이프 생각이 났나 봐요. 야 저 테이프도 그 저런 테이프야. 그래서 네 그랬죠. 저도 학교에서 구내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몰래 파는 건데 그거 산 거라고. 근데 거기에 사실은 테이프에 저희가 이제 위장한다고 뺏길지 모르니까 뭐 개구리 왕눈이 뭐 이렇게 써놨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담당 형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문제의식을 안 갖고 그래 무슨 한번 들어볼까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듣지 하고 이제 제껴놨었죠. 저는 이제 온통 신경 쓴 상태에서 저녁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구내식당 데리고 가지고 뭐 순댓국 사주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저 말고 앞에 한 두세 분 정도 연행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고 단체 사무국장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몰래 밥 먹으면서 상의를 했죠. 네, 이래 해서 이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고민하다가 저 테이프는 제가 틀면 안 된다. 그리고 쟤네들한테 손에 가면 이제 끝장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시 담당 형사가 잘해주는 사이에 그냥 제가 각오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형사의 기억력에 기대서 테이프를 그냥 다시 뺐어요. 제 소지품에 있는 걸 빼가지고 제 팬티에다가 그 카세트 2개를 숨겼어요. 제가 기억 못하기만을 했죠. 근데 아니라니까 소지품에 신경을 안 쓰고 밥 먹으러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장님한테 항의를 드렸더니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당장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몰래 화장실 가셔가지고 화장실 그 변기통에다가 비닐로 싸가지고 숨겨 놓으셨다고 이제 들어서 이제 저는 안심을 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박 2일에 2박 4일인가 있었거든요. 뭐 그때 이제 취조하면서 뭐 영화패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일단 테이프 은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영화패와 관련된 많은 것들 다 이제 진술을 다 했죠. 뭐 변재란 선배님도 그러고 사실 이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안 듣고 공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무혐의로 이제 혼방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나가기 이제 몇 시간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그 사무국장님한테 저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저 테이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 갖고 나가면 또 제가 밖에서 또 죽습니다. 그분이 다시 꺼내줘가지고 다시 받아서 이제 택시 타고 바로 그냥 그 총학생회로 가서 귀한 보고를 했던. 그래서 그 테이프이 살아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지금 이제 최종 발견된 거는 필름과 사운드가 이제 합쳐진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가 흘렀는데 또 다음 상영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객석에 계신 분들 좀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한 분 더 소개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객석에 사실 이 영화 관련된 분들이 계셔서 몰래 감시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또 제작 전반을 또 함께 하셨던 노희준 선생님도 여기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능곡방 제가 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정작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하는 사나이의 연출도 맡고 이제 그 만드셨는데 이제 굴동이 서울영상집단에 튀어서 다른 분들이 구속이 또 되셨고 이제 하셨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그 아마 그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정아 선생님 말씀 간략히 듣고 자리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작업 이후로도 저는 이제 그 이런 작업을 했었고 또 영화 일, 영화 제도 개혁 뭐 등등 여러 일을 하다가 한 30년 전에 이제 제가 하던 일들을 이제 그만둬서요. 지금은 전혀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도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이제 더 정확한 법인데 이제 그런 일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난번 상영 때나 이번 상영 때나 이제 저의 이제 이 심정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될 수 있고 또 이 무모한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도 좀 이루어지고 이 시각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86년도 가을에 특히 이제 86년 봄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NL이라고 하는 민족 자주 민족 개방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학생 운동의 세력 또 민족민주운동의 세력이 이제 급속히 많이 개도를 했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모든 금기를 정치적인 금기, 사상적인 금기를 다 허물어버렸어요. 지금 와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화로 인해서 서울영상집단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 영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뭐 공문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네, 하여간 뭐 좀 그러니까 아까 저분은 별명이 맵입니다. 맵이고 우리 저 강문호 씨는 예전에 하도 그 옷차림도 그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거지예요. 그렇게 저는 별명이 머송이었습니다. 머리가 송송하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를 듣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이정아 선생님, 이수정 선생님, 변재란 선생님, 그리고 안운찬 선생님, 강훈호 선생님, 그리고 객석에서 또 얘기 나누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상영이 있고 또 이번에 하는 영화서클 기획전은 2월 중순까지 이어지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면 그 뭐지 우리 중국도 경복도 다 해?